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지연이는 정희원, 편행굿은 더 퀘스트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의대 시절 호른을 연습하던 중 근력 유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근감소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처방받아 먹고 있는 약 중 특정 약을 빼자 며칠 만에 멀쩡해지는 모습을 봤다. 이것을 계기로 노인의학에 완전히 매료되었으며 공부에 대한 갈증이 생겨 카이스트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했다.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다. 질병은 예외가 있지만 노화는 예외가 없다. 그러나 같은 나이라도 노화의 속도는 다를 수 있다. 저자는 그 답으로 뇌제 영양을 제시한다. 이 책을 읽으면 건강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는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최대 위기, 우리는 빠르게 늙고 있다. 내가 일하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는 고혈압, 당뇨병, 근감소증, 치매 등 노화로 인한 여러가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찾아온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 73%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4.1종의 약을 복용한다. 노화와 그 결과인 노쇠가 진행 중인 노년층에서는 같은 질환이라도 젊은 사람들과는 치료에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단명이 같더라도 노화 정도와 동반된 질환을 세심히 살펴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느 시점부터는 진단명이나 숫자 나이보다는 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진다. 이것이 노년내과가 있는 이유다. 숫자 나이가 아닌 노화를 중심에 두고 진료를 하다 보면 젊은 환자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30대 여성, 치매가 생긴 것 같다며 찾아오는 40대 남성, 뇌에 구름 낀 것 같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뇌 영양제를 처방받은 50대 여성, 원인 모를 쇠약감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던 60대 남성 등 숫자 나이에 비해 몸과 마음이 부쩍 나이 든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나를 찾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가속노화 현상을 발견할 때가 많다. 시계는 하루 24시간 가지만 몸과 마음은 하루에 28시간, 36시간씩 늙어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편안함이 노화를 앞당긴다. 만성질환은 대개 평생 동안 축적된 노화의 결과다. 한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만성질환이나 통증의 패턴을 만들고 건강 수명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노년내과 의사로서 질환 넘어 환자의 삶 자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몸과 마음에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균형을 잃는다고 해서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진 않는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 치우쳐 생긴 긴장과 비틀림을 20년, 30년, 40년 유지하면 그대로 굳어버린다. 하지만 다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불편을 약이나 건강식품, 마사지 등으로 손쉽게 덮으려 할 뿐이다. 그럴수록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큰 불편으로 다름질친다. 불편한 것을 편안하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과정. 많은 사람이 좋은 습관 만들기는 아예 포기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의무들만 해내는 것 같다. 고문감소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조차 근력 운동은 너무 귀찮고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신체 활동을 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요 라고 대답한다. 특히 여성들은 젊더라도 근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체중이 늘거나 다리가 두꺼워진다고 걱정하면서 근육이 빠지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 그 결과 허리, 목, 어깨가 아프고 제대로 앉기도 어려울 정도로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 만큼 근육이 노쇠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가야 한다. 노년내과 의사 눈에는 지금의 생활 습관을 앞으로 10년, 20년 이어나갔을 때의 척추 상태가 선하다. 신체 기능이 자신의 몸의 중요한 요소라고 자각하는 것이 시작이다. 신체 기능이 좋으면 삶의 큰 스트레스도 견뎌낼 역량이 생긴다.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심하게 아파보기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는 하다. 습관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운동을 아주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계해야 한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 죽을 것 같아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습관이 고착화 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에는 딱딱한 관절과 지방 조직만 남는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선순환이 싹트기 시작한다. 하루 15분에서 20분이라도 스마트폰 달력 앱에 일정을 등록하고 간단한 맨몸 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홈 트레이닝이 잘 안되는 이유는 집이라는 장소가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 회로의 환경적 진호이기 때문이다. 저녁에 지친 상태에서는 자아가 고갈되어 운동할 수 있게 이성이 힘써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휴가라도 써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재활해야 할 수 있다. 2~3주 정도 거의 매일 반복하면 생활의 여러 요소가 빠르게 개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낼 수 있는 운동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점점 많이 분비된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4~6주를 유지하면
습관 회로의 재생산 지수가 복리의 문턱값을 안정적으로 넘기고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그런 운동은 틀렸다. 습관에 따라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준비 운동을 제외하면 달리기가 운동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전거만 타는 식이다. 건강관리와 즐거움을 위해 하는 운동조차 몸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킨다. 나 역시 같은 실수를 했다. 몇 년 전부터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목과 허리가 불편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오랫동안 즐기던 달리기에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더했다. 주로 하체와 하부 몸통을 강화하는 복합관절 운동들만 열심히 한 것이다. 운동관리사의 점검을 받아 유연성 운동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갔지만 통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뒤늦게 연구용 치성분 분석기 인바디로 부위별 근육량을 확인한 결과 하체에는 근육이 매우 많았고 몸통과 상체에는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했다.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칼로리를 제한하는 절식을 하면서 달리기를 즐겼고, 상체와 상부 몸통을 사용하는 운동은 소홀히 하며 하루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일해왔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나는 20년 동안 유지한 운동 습관을 고쳐 상체와 상부 몸통의 기능을 개선하는 운동과 유연성 운동의 비중을 늘려야 했다. 근육 운동의 중요성. 근력 운동은 무척 저평가되어 있다. 여러 매체에서 비교적 덜 강조하고 따분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에는 주변에 부상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 운동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선입견을 갖는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체성분이 근육 위주가 되면 하체가 더 보기 좋아지는데도 다리가 굵어질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잘못된 통념들에 가속노화 생활습관이 더해지니 전 국민이 근감소증을 향해 다름질 치고 있다. 한국인은 비만이라도 표준 체중과 체형에 가깝다. 그중 특히 젊은 여성 중에는 체중은 정상 미만이지만 근육이 압도적으로 부족해 모든 에너지가 피하와 내장지방, 지방간과 근내지방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근력 운동을 강조해야 한다. 잘못된 자세에서 시작되는 악순환. 인체역학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사용은 등뼈가 앞으로 굽고 허리와 목을 긴장시키며 목과 등의 통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의 중독성이 극적으로 높아진 데다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영상 미디어에 푹 빠져 2년여를 지내면서 대중교통과 거리, 엘리베이터와 식당에서 접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눈에 띌 만큼 변했다. 많은 사람들이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하철만 타도 이제는 서 있는 사람과
앉아있는 사람 거의 모두가 등뼈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으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수입은 계속 늘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을 놓치면 삶도 놓친다. 사람의 마음가짐은 모든 행동과 계획의 근원이다. 지난 2500년 동안 인류가 연구한 결과 만들어낸 효과적인 방법이 자성과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한 마음챙김 명상이다. 마음챙김의 가장 기본은 몸 안팎의 감각이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곳에 마음을 집중하여 깨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찰과 자각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강력, 가속, 노화, 인자, 수면 부족. 수많은 연구를 통해 충분한 수면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고 밝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잠에 인색하다. 하룻밤을 새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와 비슷한 수준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킨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심혈관계의 긴장도를 높여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떨어뜨린다. 수면 시간을 줄이면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만성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률을 10년쯤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여러가지 건강상의 해악을 예방하는 최소 1일 수면 시간은 평균 7시간에서 7시간 반이다. 이른 아침과 대낮에 외부 활동을 하면서 햇빛을 많이 쬐면 밤중 적절한 시간에 자연산 수면제인 멜라토닌이 분비되어서 잠들기가 좋다. 지속 가능한 노화 예방 식습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식단의 요소를 합친 것이다. 마인드 식단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식단에서는 녹색 채소를 비롯한 모든 채소, 견과류, 산딸기류, 딸기, 블루베리 등 올리브 오일, 통곡물, 콩류, 가금류, 생선 등의 섭취를 특히 강조한다. 와인은 하루 한 잔까지만 마실 것을 권고하며 당분이나 정제 곡물, 패스트푸드, 붉은 고기, 버터나 마가린, 치즈는 절제한다. 한 연구에서 약 5년 동안 식단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를 관찰했는데 마인드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에 비해 무려 10년당 7.5년치의 내노화 지연 효과가 있었다. 남들은 10년 나이 드는 동안 2.5년만 노화했다. 우리 각자는 운동, 마음건강, 식습관, 나에게 중요한 것을 챙기면서 노화를 예방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